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정윤주입니다. 오늘 덕성여대 YG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공학과 전공 멘토링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차를 말씀드리자면은 학과 소개, 그 다음 실험기기 소개, 타학과의 차이점,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공학과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혹은 반도체, 아니면 좀 더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개념으로 들어가서 전자기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자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전자공학이란 전자의 운동 현상과 그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학과가 전자공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공학과의 세부 분야 4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자공학은 반도체 및 회로, 통신, 전파, 제어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단 반도체 및 회로 분야에서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센서,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용도의 회로 개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에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한 유무선 통신과 이동통신에 대해 연구하고, 이외에도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전자 소자를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제공해요. 그리고 전파 분야에서는 안테나 설계와 같은 개발에 참여하고, 이제 제어는 로봇 제어나 시스템 제어와 같은 개발에 참여합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전자공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에는 전문 기초 교양과 전공 기초 몇 과목 정도를 같이 융합하여 듣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많이 듣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핵심 과목을 같이 듣고, 2학기 때부터는 전공 핵심 과목만을 듣게 됩니다. 또 4학년 때까지 그 전공 핵심 과목 수강이 이루어지고,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고, 이제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전공 공부에 들어가기 전 이제 알아둬야 하는 기초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데요. 이제 미적분이나 벡터, 물리학, 화학 같이 쉽게 말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복습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러한 기본 과목에 대해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전공 기초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컴퓨터 프로그래밍 2와 같이 어느 정도의 코딩 과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일단 추가로 혹시라도 교환학생과 같은 장기 프로그램 참여 희망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을 다 마친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까지는 계속해서 전공끼리 깊게 연계되어 있어서 휴학할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커리큘럼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6개의 전공으로 꽉꽉 채워 있어요. 그리고 회로 이론 및 실험과 같은 본격적인 실험 과목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저는 해당 학년 1학기 재학을 마친 상태인데 1학년과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제 2학기 때부터는 과제의 양도 더 많아지고 과목의 난이도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3학년은 세부 전공 분야를 결정하고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3학년 1학기까지에는 6개의 전공을 모두 듣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제 일부 본인과 맞지 않는 전공을 제외하여 이제 5개의 전공과 1개의 교양만 듣기도 합니다. 2학기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세부 전공 분야에 집중하여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에는 취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3학년 때 오픽과 같은 언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제 4학년에는 희망 진로 분야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대학원을 희망하신다면 학부 연구생으로 빠지기도 하시고, 취업을 원한다면 여러 대기업 인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전기기사와 같이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학년에 종합설계를 통해 학부 수준에서 간단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험기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실험기기로는 브레드보드인데요. 브레드보드는 홀이 전기적으로 연결된 블록을 1개 이상 모여 구성한 것입니다. 이 브레드보드는 이제 소자를 꽂아 실험하는 데 이용되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이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개수의 도선으로 쉽게 정돈된 형태의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배선 확인과 수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실험기기로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용도에 따라 크기, 형태, 출력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전자회로 실험에 있어서는 이제 사진과 같이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멀티미터는 이제 저항과 같은 소재의 값을 측정해주며 전압을 측정하는 검압계, 전류를 측정하는 검류계를 포함하는 다목적 계측기기입니다. 전자회로에는 직류전원 외에도 정현파나 삼각파, 구성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호가 입력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자회로 관련 실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실험기기로는 바로 이 함수 발생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 발생기는 정현파, 삼각파, 구형파 등 기본적인 신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신호에 다양한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의 파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계측기기입니다. 시간에 따른 입력 신호의 전압 변화를 화면에 출력함으로써 신호의 관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전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결과의 평균이나 시료값만 알 수 있었으나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게 된다면 실제 전압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전자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연역적 탐구에서 가설을 설정하듯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 기대되는 값을 구한 후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바로 이 CA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진 값과 실험을 통해 구해진 값이 비슷하다면 이제 오차가 적기 때문에 잘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더욱더 발전된 실험을 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비주얼 스튜디오와 파이참을 사용했으며, 이는 각각 파이썬과 C 언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통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몇 학생들 중에 컴퓨터 공학과도 아닌데 코딩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코딩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자공학과에서도 코딩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사학과의 차이점과 부전공하기에 추천하는 학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사학과로는 전기공학과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로 나누지 않고 전기전자공학과로 통합한 학교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은 2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배우는 과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기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전기공학은 이제 전기 및 자기 현상과 그 이용 기술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전기공학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한 전류를 사용하는 강전, 약한 전류를 사용하는 약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강전 분야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 약전 분야는 통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때 약전 분야와 일부 반도체 공학을 합쳐 전자공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공학은 자연스럽게 강전을 다루게 되는 학문으로 인식되게 된 거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엔지니어가 실수했을 때 았다고 하면 전자, 큰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기라는 말도 해당 내용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공학이라는 범위 안에 전자공학이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전자공학은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며 정보 처리 및 기기 제어를 연구하고, 전기공학은 발전, 송전 및 전력 제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부전공을 한다면 추천드리는 학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과를 꼽았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 공학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이란 자연 물리 법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공학에 있어 자연 물리 법칙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잎, 줄기, 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뿌리는 자연계열학물, 잎은 일상생활, 줄기는 이 일상생활과 자연계열 학문을 연결시켜주는 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공학에 적용하게 된다면 뿌리는 물리학, 줄기는 전자공학, 이제 이파리는 전자기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가 탄탄하다면 줄기는 더 굵어질 것이고 잎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따라서 물리학과에서 학습한 심화 내용을 전자공학에서 적용한다면 더욱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더 편리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응답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술계열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죠. 이제 진로 방향에 대해 방황하던 저는 1학년 2학기 문이과 선택 과목에서 단순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성적이 더 좋았어가지고 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행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물리를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2학년에 들어서서 각 파트별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저는 반도체에 관련된 파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이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일까 하고 조사하다가 전자공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전자공학과에 특화된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의 ESG 대학생 아카데미,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 삼성전자의 삼성 샤이닝스타와 같이 이제 대기업들이 공학도들을 위한 많은 대외 활동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제 특히 삼성 샤이닝스타는 1, 2학년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이라면 꼭 참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에서도 반도체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외가 아닌 교내, 저희 학교 학과에서도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이라고 하여 전자공학과에 특화된 활동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자체에서 백마 인턴이라고 하여 근처 연구소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학과 홈페이지에서 이런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W브릿지나 링커리어 같은 곳에서도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귀찮으시다 하시면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공모전과 대외 활동 탭에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간편하게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지원해보지 않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 봐서 언제 이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때쯤에 이 활동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방향은 크게 취업과 대학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한 후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취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취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된다면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공정을 다루는 생산직과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반도체 소자나 회로 설계, 공정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업무 및 생산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때 연구 업무가 앞서 말한 연구직, 생산 업무가 생산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시중에 나오게 되는 상품 기획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요. SK하이닉스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시스템 IC, LG에서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원 진학은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느냐, 타교 대학원에 진학하느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본교의 인기 랩실로 들어가거나 본인이 다니는 대학 레벨보다 높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박사를 취득 후에는 기업의 고위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교수직을 도맡아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필요한 개인 역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학적 능력인데요. 일단 전자공학과 자체가 수학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 능력이 탁월하다면 전자공학과와 잘 어울리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인데요. 이제 전자공학과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학습할 의지가 있다면은 전자공학과와 아주 잘 어울리는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끈기인데요. 이제 연구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학생이 전자공학과와 아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취업할 때 취득해두면 좋은 자격증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취업할 때만은 자격증은 선택이고 이제 희망 분야의 활동 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관련된 자격증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설계 기사, 전기 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전파 전자통신 기사, 정보처리 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논외로 공기업, 한국전력회사에 취직을 희망하신다면 전기기사, 그리고 사기업 취직을 희망하신다면 토스, 오픽과 같은 언어 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번째로 전자공학과에 다니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는 1학년 1학기 프로그래밍 수업이 일단 첫 번째로 힘들었던 기억인데요. 아무래도 이때 코딩을 처음 접하고 실습도 되게 어렵고 양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1학년 때 저에게는 되게 벅차고 힘들었던 수업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매주 복습과 예습을 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주셨던 다양한 예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점차 진도를 따라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일단 이번 학기부터 제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었고 전공 수업 내용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전공에 대한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저에게는 조금 벅차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중에 부족한 과목을 복습하고 체력 증진을 시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둔 다음에 이외에 이번 학기 제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입시 이후 12월, 2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뭐든 좋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입시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정말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이제 잠깐 쉬는 휴식기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 12월에서 2월 입시 이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일을 좀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인데요.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돈이 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윳돈을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인데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친구와 가족과 추억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여행을 다니지 못했어가지고 그 점이 매우 아쉬움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과에 대한 정보 습득인데요. 막 정보 습득이란 게 막 진짜 막 열심히 조사하고 막 정리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게 될 학교에 대해 그냥 사이트 한번 방문하고 이 학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는구나. 이때쯤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는구나 정도의 파악 정도 해두시면은 이제 학교 생활 다니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이제 멘토로서가 아닌 그냥 대학생으로서의 몇 가지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1학년 때 많이 놀고 많이 공부하자입니다.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할 텐데 일단 1학년 때는 성적 따기가 정말 쉬운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막 대학 입학했다는 사실에 들뜬 상태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많이 놀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이 좋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저도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 때 성적이 진짜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번 학기에 제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점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갖자인데요.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아져요.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한 반에 20명, 30명이었던 것과 달리 대학교 가면 이제 최소 30명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막 몇백 명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혼자 혼자서 하루를 정리해보는 일과를 추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전자공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생 학생은 더보기란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8월 7일 이후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사실 아시나요? BBQ 치킨 세트, 맘스터치 버거 세트, 베스킨라빈스 등 다양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정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